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 직업 중에 하나는 유튜브 동영상 크리에이터로서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반떼 CN7이 굉장히 핫합니다. 굉장히 핫한데 저는 아반떼 프로브를 사느니 소나타 깡통을 사겠다, 약간 이런 류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 이유는 크게 4가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 생각이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판단은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가끔 이제 댓글에 섀도우 복싱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리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아반떼 풀옵션보다 소나타 깡통을 추천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는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인 파트입니다. 엔진, 미션, 변속기, 그 다음에 자동차의 차대, 자동차의 구조 뼈다구입니다. 현가 장치까지 포함되는데 자동차의 굉장히 기계적인 이런 영역은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발전 거의 없습니다. 내구성과 양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인 100마력 내지 200마력대의 이런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이런 차들은 엔진 미션의 내연기관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020년도에 최근에 나온 1600cc짜리 엔진보다 5년 전에 나온 2.0 엔진이 더 좋고요. 2020년도 최신형의 아반떼 1.6 엔진보다 10년 된 구형 3.0 엔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건데요. 제가 10년으로 한정했지만 사실 더 길게 봐도 이 법칙은 깨지지 않습니다. 양산차에서의 내연기관은 그닥 발전이 거의 없습니다. 최신형으로 나오는 게 구형의 클래스를 뒤집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클래스가 중요하다. 아무리 최신형이어도 1.6은 1.6이다. 이런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1.6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그래도 1.6보다는 2.0이 쾌적하고 2.0보다는 또 3.0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이런 느낌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목적에 따라서 1.6이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굳이 2.0을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클래스가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동차 옵션의 클래스는 영원하지 않다. 자동차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영역이 있고 그 외에 약간 디지털, 전자제품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쪽 영역은 소위 얘기하는 옵션들이에요. 대부분의 옵션은 전자제품, 디지털 제품들인데 디지털 제품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제가 좀 전에 내연기관은 발전 속도가 없기 때문에 최신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클래스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디지털 제품은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영역이고 클래스보다는 최신형이 훨씬 더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굳이 최신형을 꼭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LCD TV로 볼게요. 10년 전에 나온 제일 비싼 LCD보다 지금 나오는 저가형 브랜드 싸구려 LCD TV가 더 좋습니다. 핸드폰도 그래요. 10년 전에 나온 제일 비싼 핸드폰보다 지금 나오는 보급형 핸드폰이 더 좋습니다. 이해 가시죠? 하지만 10년 전에 당시 그 나왔던 TV, 핸드폰들은 엄청나게 비쌌지만 지금은 아예 값어치가 없죠. 디지털 제품은 약간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옵션들도 디지털 제품, 약간 전자제품 이런 영역들은 발전 속도가 되게 빠른 편이고 최신으로 도입되는 옵션, 최신으로 도입되는 전자장비들은 프리미엄이 붙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대량 생산화되고 부품 단가가 낮아져서 가격이 싸져요. 굳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그 옵션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 속도가 빠른 이런 디지털의 영역은 최신 제품이 좋기는 하지만 최신 제품을 무조건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소위 얘기해서 얼리 어댑터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금만 포기하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계속 누릴 수 있고 조금 늦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뿐이에요. 액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달고 있는 차량이 대한민국의 비율이 몇 프로나 될까요? 그 옵션 나온 지 몇 년 되지도 않았고 몇 년 전에는 진짜 고급 차에나 있는 옵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말고 그냥 크루즈 컨트롤 한 10년 전에는 진짜 비싼 수입 차에나 있는 옵션이었고요. 국산 차에는 적용되는 게 별로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국산차 고급 차들에나 적용됐고요. 제가 2012년도에 엑센트 디젤을 뽑았었는데 그때 엑센트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반떼는 깡통 수동에도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이에요. 사실은 이거 되게 비싼 옵션이었는데 원가 자체가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깡통에도 다 들어가는 게 돼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저가형 차량은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고 고가형 차량은 LED가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깡통에도 LED가 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반떼에서 통합 디스플레이를 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깡통이 1,500만 원인데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이상을 더 내야 통합 디스플레이, 멋있는 디스플레이가 달린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 통합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은 제 생각에 한 5년 정도 있으면 정말 흔해집니다. 한 10년 정도 있으면 깡통차에 오히려 통합 디스플레이가 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통합 디스플레이가 정말 보편화되면 오히려 더 저렴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액정만 달아놓으면 되잖아요. 사실 그럼 통합
통합 디스플레이 같은 액정 원가 한 10만 원이면 해결될 수도 있고 10년 뒤에는 그 다음에 나머지 프로그램은 코딩의 영역이니까 사실 대량 생산화되면 정말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굳이 그 통합 디스플레이를 지금 누리겠다는 건 마치 핸드폰으로 치면 갤럭시 S 무슨 폴드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200 몇십만 원 주고 막 나오자마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행동이랑 비슷합니다.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지금 갤럭시 S9인가 10인가 쓰고 있는데 모델명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액정이 접히는 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을 굳이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그런 것들도 다 싸질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핸드폰 기능의 아주 핵심적인 영역도 아니고 핵심적인 영역은 뭘까요? 통화 기능이잖아요. 자동차에서 핵심적인 기능은 뭘까요? 엔진, 미션, 파워트레인 그리고 차대입니다. 이 클래스는 발전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정하는 클래스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아반떼 풀옵션보다 차라리 같은 돈이면 소나타 깡통으로 가겠다. 그런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해하셨을 텐데 전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소나타 깡통으로 가면 그게 또 깡통이 아닙니다. 그 깡통은 아반떼 깡통이랑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반떼 깡통은 철휠이 달려있는데 소나타 깡통은 기본이 알로이 휠이고요. 아반떼 깡통은 에어백이 6개 달려있는데 소나타 깡통은 에어백이 9개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깡통은 직물 시트지만 소나타 깡통은 인조 가죽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깡통도 클래스가 좀 달라요. 물론 아반떼 풀옵션보다는 조금은 못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완전 깡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윗급의 깡통은 그래도 갈만해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고요. 네 번째 이유는 뭐냐?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일단 이런 취등록세라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샀다 팔았다 하면 되게 손해입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좀 대형차를 선호하는 문화가 굉장히 강하게 있고요. 아반떼 같은 준준형 차량을 그렇게 오래 타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래 타지 않아요. 이게 아반떼 뽑았다가 코나로 갔다가 투싼 갔다가 소나타 갔다가 산타페 갔다가 그랜저 갔다가 취등록세만 내면서 차를 한 대 삽니다. 그럴 바에 한 방에 윗급으로 가는 게 처음에는 무리하는 것 같지만 차라리 그때 그냥 몇백 더 주고 그거 사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닐 것 같아도 뭐 그런 식으로 치면 그랜저로 한 방에 가는 게 사실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랜저 너무 비싸니까 그렇다면 또 중고 그랜저로 가면 또 개꿀이긴 한데 이렇게 가면 좀 주제가 산으로 가니까 오늘은 주제를 좀 줄여서 아반떼 풀옵션보단 그래도 소나타 깡통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이유들입니다. 네 가지 이유예요. 제가 F10 520D를 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파워트레인, 출력, 엔진 미션은 전혀 불만이 없어요. 연비도 괜찮고 소음도 괜찮고 출력도 제가 타는 선에서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190마력인데 고속도로 다니면 나름 제 기준엔 날아다닙니다. 10년 뒤에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20년 뒤에도 저는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충분하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뭐 저는 사실 관심이 없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G바디에 적용이 돼 있잖아요. 5년 뒤에 G바디 중고로 사면 돼요. 그러면 또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신세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굳이 그거를 얼리 어댑터처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물론 돈이 정말 많다면 굳이 이럴 필요는 없겠죠. 안 쓰는 것도 억울할 테니까. 근데 뭐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